안녕하십니까. 계속정의 임명준입니다. 자, 대망의 49회차 그랑프리 경정입니다. 군대의 꽃은 유격이라고 한다면 경정의 꽃은 그랑프리겠죠. 1년 농사를 마감하는 그런 회차입니다.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큰 대회가 있는데 전반기에는 이사장배, 후반기에는 그랑프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2경주, 4경주, 그리고 5경주, 10경주, 12경주가 현장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편성이고, 운영 계획 보셨다시피 13경주, 자, 특선 13경주부터 17경주, 이번 주는 온라인이 없습니다. 자, 요 30명이 자웅을 가리는데요. 성적 상위자, 자, 일반 경주 그리고 특선 경주 두 개를 합친 결과물로 결승의 티켓이 주어집니다. 6명. 그렇기 때문에 더 치열합니다. 뭐 1, 2, 3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일반이든 특선이든 우승을 하는 게 최선입니다. 최선이기 때문에 출전 선수 일단 가급적이면 안쪽, 그리고 모터도 대부분 좋은데 궁합도까지 체크한 다음에 입상 여부를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1경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김민준과 김인혜의 선두 대결입니다. 물론 장수영도 예선전에 참가하고 있지만 일단 모터의 궁합, 가속력을 중하라고 썼고 기록도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모터 호전세를 좀 체크해야 되는데, 일단 변수로 내려놓으시고 1번, 4번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1번은 코스의 유리함. 1코스를 오늘 2번 타는데 아무래도 성적을 꾸준하게 올린 그런 최상위권 선수들은 1코스를 배정해 주면서 2번 더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드 배정을 주고 있고, 자, 김인혜 같은 경우는 왜 34번 모터 때문이죠. 일단 34번 모터가 최강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영태, 박진서, 서종원, 이현지, 김한석. 자, 이현지 때가 가장 인상 깊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력으로 온라인 우승을 거머쥔 이현지였는데 그 이후에도 급격하게 또 조종조의 궁합도가 굉장히 좋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또 기록도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김민준이 실전에서는 조금 더 끌어올릴 겁니다. 엇비슷하게 끊는데, 엇비슷하다면 그래도 1사가 안정적이지만 차이가 지금처럼 확연하게 좀 난다. 그리고 최지원이 지금 모터 공업이 안 좋고 김희용도 스타트감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1번이 임 빠지기를 잘 하더라도 4번이 예선을 잡고 들어와서 모터발로 비벼댈 수가 있기 때문에 쌍승이 뒤집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6번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안은 3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복승 순위권의 변수는 3번, 5번을 6번과 비교하면서 전략을 세워보시고, 일단 1사냐 4일이냐 요것부터 결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1번 김민준의 선전을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입니다. 자, 이경주 같은 경우에는 왜? 일단 김한석과 김민길, 이주영이 예선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자, 2, 4, 6. 여기에 김민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상승세에 지금 잘하면 승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벽이 높죠. 자, 모터가 좋습니다. 정훈민도 관심 모터를 잡았고, 서머의 79번 모터도 좋은 모터입니다. 아무래도 6번에 비해서 6번보다는 2번, 4번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정은민도 유독 1코스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서머도 고춧가루 끓이는 걸로 유명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자, 전공법으로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은 좀 공격적으로 갈 것이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공격적인 투자 전략, 요거를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뭘 추천하는지 좀 지켜보시고 개인적으로 이 변수들, 요 변수들이 일격을 가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3경주입니다. 3경주는 이태근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일단 축은 심상철, 자, 김민준, 심상철, 조성인, 이런 선수들이 1코스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심상철, 김민준, 김민천, 김지현, 조성인, 일단 탑5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인데,
목적 의식이 남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김민준하고 심상철 같은 경우에는 자, 50승에 시즌 50승에 도전하고 있는데 심상철이 2승이 부족합니다. 김민준을 경쟁하면서 대상 경주까지 그랑프리까지 노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워낙에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만큼 도전 선수를 찾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일단 예선전 참가자인 3번, 5번이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을 점치는 것이 정석이죠. 자, 근데 박진서는 아시다시피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박진서하고 이재학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스타일이고 유석현은 컨디션이 괜찮은데 아웃코스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도 찌르기. 그렇기 때문에 자, 이태근 처음에 말씀드린 이태근이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자, 3, 5번에 진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고 자, 이태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자, 이대로 기록이 나온다. 차이가 많이 나면서 이대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약하게 볼 수 있겠고 자, 3번, 5번을 보자니 배당이 없어 라고 한다면 아예 안쪽을 버리고 4번, 6번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로서는 후차권은 혼전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5번에 선두권 진입을 기대해 볼 수가 있지만 전술적으로도 단순하고 또 모터도 확실하게 강하다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특히 권명호 같은 경우에는 훈련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순위권 진입 시 좀 그나마 1놓고 쭉 팔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3, 1호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태근도 아니라고 한다면 권명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경주입니다. 4경주 같은 경우에는 자, 4경주, 5경주 같은 경우는 현장 추천 경주고 여기서는 이제 노림수가 있습니다. 일단 약간은 좀 부담이 됩니다. 왜? 4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번, 3번, 5번, 6번이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 전력들입니다. 특히 아웃코스에 그리고 모터가 안 좋은 한종석보다는 김도희, 한성근, 이용세의 선전을 먼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김도희가 조금 더 괜찮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2, 3, 2, 5, 2, 6 이렇게 보고 있는데 껄끄러운 전력이 하나 있습니다. 껄끄러운 전력. 그리고 2번 자체가 정말 노마크고 승부가 단단히 걸리지 않으면 대부분 찌르기 때문에 자, 요 선수 자,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 선수가 확신을 준다. 비벼볼 만해. 맞짱 떠볼 만해. 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주 같은 경우에는 자, 4경주와는 다르게 자, 여기도 1번 김지현, 이동준 그리고 윤동호가 예선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번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1번이 키를 쥐고 있지만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때인 만큼 코스의 최적의 조건 그리고 순발력을 집중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최근에 1코스에서 김지현 재미 보셨습니까? 제가 반대로 묻겠습니다. 스타트 어중간하고 전술 어중간하면서 그렇다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아예 빠져버린 것도 아니고 3차권에 진입하고 있는데 자, 1번이 확실하게 시속을 주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옆자리에 구영구가 일격을 가할 수가 있겠고 둘이 싸운다라고 한다면 이동준의 역습 그리고 윤동호 역시도 최근에 보셨다시피 아웃코스에서도 날아 들어오는 자, 가면 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번은 복병으로 내려놓으시고 1번을 상대로 2, 3, 2번, 3번이 압박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믿고 간다라고 한다면 순차적으로 묶어갈 수가 있겠지만 우려했던 대로 1번의 최근 1코스 운영이 취약하다. 이 점을 공격적인 구영구와 이동준이 달라든다라고 한다면 1번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최종적인 승부 의지 그리고 컨디션까지 체크한 다음에 축과 입상 후보를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1번 때문에 불안한 그런 상황인 만큼 1번의 컨디션을 최종적으로 체크하시고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승부를 걸 수 있습니다. 그랑프리인 만큼 상금이 어마어마하게
9천만 원이 총 상금 9천만 원이 걸려 있는 그랑프리인 만큼 결승 진출을 위해서 욕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랬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최근 움직임이 찝찝했기 때문에 요거를 체크하시고 선택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경주입니다. 6경주는 지금 생각보다 박준현의 움직임이 좋지 않은데 일단 호전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왜? 불안했다라고 하는 김지현과는 달리 1코스에서 최근 따박따박 잘 챙겨 먹고 있기 때문이죠. 자, 기록이 어마무시하게 빠른 주은석이 지금 같은 시속이라면 공격적으로 감든 찌르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축으로 추천해 드리겠고, 주은석이 감아준다라고 한다면 이재학과, 자, 이재학이 2번, 3번, 5번이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데 이재학이 주워 먹겠고, 자, 한준이와 이진우가 피가 맞을 때는 순차적으로 묶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주은석이 박준현을 못 넘어서 찌른다, 그러면 1번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버티기 할 수 있고 3, 4, 5번이 추격을 하면서 순위권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박준현의 호전세를 꼭 체크하시고, 박준현을 버려 말어, 가지고 가 말어, 요걸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은석이 얼마나 또 센지, 박준현을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인지 아니면 박준현이 버틸 수 있을지 인코스를 먼저 보시고, 어차피 바깥쪽은 자력 승부보다는 공간을 노리기 때문에 요 점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7경주입니다. 7경주는 김민천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컨디션 좋은 선수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정용진이 8번 모터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전에 김치현도 자력으로 1코스에서 승부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정용진은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중하. 이게 정용진의 포인트를, 모터 체크 포인트를 못 잡겠습니다.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은데 중하. 자, 그렇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하면 일단은 좀 내려놔야겠죠. 지금 때가 때인 만큼 볼 선수가 없도록 합니다. 자, 김종민이 또 김민첨과 함께 예선전 참가하고 있고, 5번 반혜진도 1번, 3번, 5번이 예선전 참가하고 있는데 1로코 3, 5. 자, 아웃코스에서 공간을 노리는 5번보다는 1번과 3번의 대결이라고 보시면서 접근해야 되겠고, 만약에 변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1번, 3번이 싸우는 그림이고, 또 1번, 3번이 확실하게 시속을 주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배당은 지정훈련에서 의지를 보였던 4번 홍기철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연습 그대로 실전에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자, 시속이 비슷합니다. 시속이 비슷하고 혹시라도 안쪽에서 싸우거나 혹시라도 4번의 기습이 통한다고 한다면 홍기철 자기 거 끌었는데 안쪽에서 공교롭게도 스타트가 더 늦게 나오거나, 또는 자기 거를 했는데 안쪽에서 우당탕탕 싸운다라고 한다면 공간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화요일 연습과 같은 컨디션이라고 한다면 홍기철의 가능성, 배당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김민천과 김종민의 우승 대결 구도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저는 1-3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8경주 또 하나의 시드 배정 조성인이 축구로 평가되면서 후착 찾기인 그런 편성입니다. 일단 주성인과 함께 예선전에 참가하고 있는 유해강 그리고 배혜민이 출전하고 있지만 배혜민이 지금 모터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기록이 들러왔냐, 오늘 바람이 굉장히 등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등바람이 세게 불었기 때문에 소개항주를 찍을 때는, 확정검사를 찍을 때는 시속이 좀 안 나오죠. 바람을 맞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바람을 호전세를 체크해 보시는데, 일단 뱀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아웃코스는 좀 약세인 만큼 1사의 기본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유해강이 59번부터도 좋습니다. 최근에 어성규, 박원규, 김현현, 자, 왕십리 59년 왕십리 모터, 자,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한데 1사가 기본이지만 만약에 유해강이 어중간하게 공간을 노리다가 밀려난다, 그럼 순위권의 변수로는 2번, 3번이 눈에 띕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찌르기 좋은 위치고 최근에 호전세를 성적을 또 바짝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5.9를 만들기 위해서
A1을 만들기 위해서 좀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상문 같은 경우에는 훈련에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4번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깥쪽보다는 2번, 3번 중에서 변수를 노리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구경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는 김응성과 한진, 그리고 이승일. 자, 2번, 4번, 5번이 예선전에 참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14번 모터가 예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기복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아웃코스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2번, 4번 중에서 축을 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주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1번 사재준인데요. 모터가 괜찮습니다. 40번 모터. 조미아는 고전했지만 기록을 6668, 74까지 뽑아냈고, 김승택도 우승, 김종목도 연승, 장영태, 윤동호, 전동호까지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더욱이나 1코스입니다. 야, 스타트를 김응선이 더 빨리 끊는데 사재준이 돼? 사재준도 욕심내면 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코스에서 0.16을 오늘 끊었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충분히 김응선한테 비벼볼만 하기 때문에 1번 사재준이 경쟁 상대들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김응선과 한진의 선두 대결 구도지만 사재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변을 노린다고 한다면 1코스의 사재준의 일격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0경주입니다. 10경주, 12경주. 10경주, 12경주는 혼전 편성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혼전이라기보다는 일단 어성규하고 정민수 두 선수가 유일하게 예선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반 입상을 점치는 2사가 또 4위가 대끼리로 팔리겠죠. 훈련으로 봤을 때, 그리고 코스 이점으로 봤을 때는 2사가 좀 더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 선수라기보다는 주목 모터입니다. 아까 1경주 때 김인혜가 장착한 34번 모터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번 모터 기억하십니까? 자, 정민수 여기 있는데, 정민수가 지난번 쿠리아라베 때 뭐라고 했죠? 인터뷰에서 19번 모터 고마워. 자, 그만큼 총알급입니다. 34번, 19번. 자, 2024년형 신형 모터 중에서는 두 모터가 제일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자, 오늘 탄력이 쭉쭉 붙는지 6번 중에 3번 플라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3, 10, 11 스타트에 집중했는데, 자, 100번 양보해서 그래, 어성규가 길한테 씹어 먹는 사이에 이동이 찌르는데 배가 잘 나갑니다. 정말 작정하고 찌르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동. 자, 이동이 물론 팔리겠지만 요주의 인물로 쌍승을 뒤집을 수 있는, 또 입상권에서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5번 박서리를 순위거리 변수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그만큼 주목 모터, 19번 모터 좋은 모터다. 이동이 얼마나 이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호흡을 끌어올리냐가 관건이지만 한번 비벼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제 11, 12경주는 그랑프리와는 상관없습니다. 자, 나머지 선수 다 그냥 일반 경주 출전, 한 번만 출전하는데요. 자, 바깥쪽에 신현경 모터와의 궁합이 떨어지고, 김기한 연습에 굉장히 좋았는데 그냥 입상 후보로 평가하시면 되겠고, 이인과 이종인 아웃코스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자, 정경호와 문지엽이 코스에 유리함을 안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경호보다는 문지엽이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번을 입상 축으로 놓고 안쪽에서 1번이 버티는 그림,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김기한하고 이인이 날아오는 그림, 요거를 첫 번째로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정경호가 다른 코스는 몰라도 1코스는 오늘 굉장히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0.07. 그리고 인 빠지기도 좀 깔끔하게 했는데, 문지엽을 상대로 스타트 승부를 해서 문지엽을 찌르게 만든다. 바깥쪽을 다 찌르게 만든다. 그러면 1 놓고 2, 4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고, 마지막 시나리오는 자, 1, 2번이 스타트를 주도하지 못하면서 승부 타이밍을 놓칠 때 김기한하고 이종인이 날아 들어오는 그림입니다. 여기는 배당으로 이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충분히 염두에 두시면서, 자, 일단 입상 후보는 요 3명으로 압축하는데
4번이 머리를 칠 경우에는 쌍승이 뒤집히거나 바깥쪽에 있는 선수들을 불러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복병으로 입상 후보자 복병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현경이 살아나지 않으면 김기한이 해볼만 합니다. 이인도 해볼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전략 중에 입맛에 맞는 걸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12경기 같은 경우는 왜? 자, 손지영 때문입니다. 자, 일본 모터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하, 그리고 기록도 늦습니다. 자, 스타트도 살아나고 있고 또 최근에 경기력도 올라오고 있는데 모터와의 궁합이 안 맞나. 중하 썼다고 해서 야, 저처럼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중하, 아까 정영진도 그렇고 손지영도 그렇고 중하, 아까 그리고 또 장수영도 있죠. 가속력 중하는 가속력을 보완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로 승부를 하고 꽉 잡고 타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정비를 통해서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전세를 체크해야 되는데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송근성과 강영길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접근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물론 우진수나 김영민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우진수가 기록이 안 나왔지만 지난주에 기광서가 타고 그 전에 한진, 김기한, 이지은까지 우진수가 뭘 잘못 만졌는지 뭐 이렇게까지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버리고 가면 되지만 만약에 기록이 확 쳐지면 우진수 버리면 되고 4번, 6번을 변수로 함께 묶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에 비해서 손지영이 보이지 않는다면 송근성, 모처럼 지정훈련의 두각을 나타냈고 강영길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2번, 5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접근법을 준비할 수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는 2번 넣고 팔리겠지만 5번 넣고 쌍승을 뒤집어 볼 수 있겠고 아까 4번, 6번까지 조합을 해서 이변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1번도 살아날 수가 있는 만큼 일단 혼전이라고 보시고 일단 현장에서 소개항주 기록 그리고 수요일 오전 훈련까지 비교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축과 입상 후보를 찾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훈련에서 제일 좋아 보였던 건 송근성과 강영길이를 손꼽을 수가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 자, 이제부터 특선입니다. 자, 13 그리고 17경주까지 5경주가 특선. 자, 앞선 일반 경주 성적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크하시고 아무래도 특선에서의 성적이 더 높게 반영이 되는 만큼 자, 플러스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똑같이 1코스를 받은 김민준, 김민천이 눈에 띄고 있지만 일반 경주와는 편성이 다릅니다. 일단 김한석이 바로 옆자리에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겠고 한성군도 최근에 보트레이서, 나는 보트레이서다 라면서 영상이 나왔는데 대상경주 그랑프리까지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결승 진출이 최선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결승전에서 3차권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는 그랑프리도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터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만큼 페이스가 올라와 있고 김인혜는 다시 한번 모터가 좋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진우, 윤동호를 낮게 보고 복병으로 보더라도 1번 놓고 자, 인센터에서 1번 놓고 2, 3, 4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중간에 있는 한성근보다는 2번이나 4번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정석출이고 자, 심상철을 직접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정면 대결을 할 수 있는 2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상철이 물론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배당을 노린다고 한다면 김한석이 씹어먹는 그림이죠. 2, 3번이 씹어먹는 그림.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놓고 3, 4, 6번 등으로 배당을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심상철이 무너지진 않겠지만 더 잘 타면 경쟁 상대들이 더 잘 타면 뭐 안 될 건 없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을 살짝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경주 같은 경우는 여기도 김민준이 1코스 2점을 활용하겠지만 모토 좋은 주은석과 그리고 노련한 김종민 그리고 베이스 좋은 김민길까지 자, 유석현과 배혜민은 살아나지 않는다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석현은 역습을 통해서 순위권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역시나 인센터에서 박터지게 싸우겠는데 여기는 조금 더 애매합니다. 조금 더 애매한데 일단은 김민준이 시속을 주도해서 깔끔하게 인 빠지긴 한다면 주은석은
찌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결과로 봤을 때 이 코스에서는 찌르기보다는 휘감기 빈도가 더 휘감기보다는 찌르기 빈도가 더 많은 만큼 찌르고 3번은 2번이 4번 오는 순간 튀어나가야죠. 김민길도 튀어나가야죠. 자, 주은석이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가면 1, 2로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제일 걱정되는 게 이게 작정하고 들어가면 역습도 가능합니다만 자, 순간적으로 생각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감옥 찔러 이렇게 하다 보면 자세가 정확하게 안 들어가고 중심 이동이 안 되다 보면 1번의 항적에 덜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히려 탄력을 보고 들어가는 3번이 세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기선 김종민의 가능성을 먼저 점칩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은 뭐 30, 30, 30의 가능성이지만 일단 굳이 선택을 한다면 1 놓고 3을 먼저 노려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 배당을 노린다고 한다면 역시나 김종민을 놓고 안쪽을 꺾어야 되겠죠. 쌍승을 뒤집거나 바깥쪽에 있는 선수들을 묶어가면서 접근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5경주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승일과 장수영이 아웃코스는 세지 않기 때문에 변수로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인센터인데 김민철을 중심에 둬야겠죠. 노련하고 여우 같은 그런 전략입니다. 뽑아 먹을 수 있다는 최대한 뽑아 먹는데 지난주에 1코스에서 어이없는 스타트를 했죠. 4-5. 오늘을 위해서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게 정신건강에 좋겠죠. 참 누구를 위한 그랑프리고 고객을 위한 그랑프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수들 다 대상경주 선수들만 선수들을 위한 건데 어쨌든 뭐 그런 기회 포착에 능하고 그렇게 계획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설마 지난주에 1코스에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독하게 마음 먹고 나오지 않았을까? 정말 이번에도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지난주는 굉장히 욕을 먹을 만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김도희의 역습 그리고 이동준의 압박 여기에 유예감까지 달려드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일단 3, 4번보다는 2번이 전술적으로 너무 유리합니다. 찌르기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끼리로 벌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스타트가 받쳐주지 않아서 찌르기를 그지같이 들어간다. 그러면 대끼리가 똑 부러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1, 2배당이 너무 떨어지고 3, 4번도 괜찮은 컨디션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끼리를 버리고 준대끼리를 공략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터지는 그림은 김민천과 김도희가 스타트를 못하는 거죠. 자, 4번. 의외로 4번이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자 59번 왕심리 모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번 놓기 때문에 복병으로 놓고 굳이 배당을 노린다고 한다면 4번 놓고 배당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이 없습니다. 온라인이 없고 자 16, 17경주 특성 경주가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김지현이 도마에 오릅니다. 1코스 운영. 자, 앞선 경주에서 부진을 보여서 3착을 했더라도 이번 경주에 1착을 하면은 운 좋게 막차라도 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경주의 운영과 컨디션을 체크해 보시고 만만치 않죠. 어성규하고 한진이 눈에 불 켜고 득달같이 달려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을 믿고 갈 수 있는 컨디션이라고 한다면 어성규와 한진과의 동반 입상을 점쳐보시고 3번, 5번, 6번 중에서 3복승권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스타트 부담이 되는 박진서보다는 아웃코스의 두 선수를 변수로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김지현이 여의치 않다. 앞선 경주도 만약에 감겨 죽었다 또는 찔려서 고전했다라고 한다면 2번 넣고 나머지 선수들을 묶어보는 그런 전략. 2 넣고 4, 3, 5, 6번 이주영이 괜찮다고 한다면 여기서 걸러내면서 마지막으로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그만큼 김지현 최근에 1코스에서 계륵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김지현이 아니면 어성규 쪽에서 답을 찾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은 개인적으로 좀 찝찝합니다. 다른 건 모릅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조성인하고 김응선 자, 한체대 출신입니다. 한체대고 최근에 뭐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둘이 바닷가 놀러 가서 같이 갔죠. 선후배 사이 그만큼 친분이 있다라는 것을 영상에서 방송팀 영상에서 봤습니다. 자, 최근에도 같이 연습을 하고 같이 뛰면 무리하게 압박을 안 합니다. 조성인이 크게 돌고 김응선이 안쪽을 찔러서
물론 이게 스타트가 같이 나왔을 때는 이런 전개가 나오면서 두 선수가 나란히 선두권을 형성하는 그림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까 그려집니다. 조성인도 승부가 바짝 걸려있고 김웅선도 걸려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성인이 스타트가 밀리지 않으면 2번이 찌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야, 나 못 감을 만한 스타트야. 찌르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싫다는 거죠. 둘이 그만큼 친분이 있는데. 자, 물론 뭐 경정의 뭐 연대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전개가 나온다고 한다면 쌍승식 선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2턴에서 이렇게 돌고 나서 1번이 2번이 같이 가는데 1번이 압박을 하지 않으면 2번이 내선 잡고 자, 2선 내선 잡고 1번이 이렇게 타는 그림. 이건 이 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만약에 둘 중 하나가 부러진다라고 한다면 이재학하고 정민수 자 반해진 한종석보다는 한종석은 지금 모터가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3, 4, 5번이 추격하는 그림인데 세 선수가 자, 삼복승으로 묶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5번보다는 3, 4번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3번, 2번이 찌르면 3번이 할 게 없습니다. 정민수는 보고 들어가지만 이재학은 진로가 딱 막혀버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4번을 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제가 말씀드린 거 자, 2번과 1번이 어떻게 서로를 의식할 건지 요걸 좀 체크하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마지막 특성급 경주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목요일 출주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수요일 결과를 토대로 목요일에 9시경에 출주표가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 수요 경주에 집중을 해야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그 불안 요소가 있는 선수들 김지현이라든지 또 1코스에 만만치 않은 정원민이라든지 사재준이라든지 1코스에 있는 선수들이 자 일격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지금 장수영 같이 모터와 궁합이 좀 떨어지는 한종석 같이 배민 같이 떨어진 선수들의 호전세 여부도 손지영 역시 호전세 여부도 체크하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년을 농사를 마감하는 그랑프리인 만큼 관심도 많이 모아집니다. 누가 결승에 티켓을 가져갈까 모아지고 또 저 역시 현장 예상에 좀 집중을 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겠지만 자, 여력이 안 되신다라고 한다면 좋아요라도 눌러주시면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최경주 그랑프리 1일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